강백신 증인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네, 아까 그 2022년 10월 13일 압수조서 왜 이 피의자 이재명으로 했냐라고 네네. 했을 때 이미 15건이 입건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름 걸어서 아무거나 나오면 막 던져도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게 정권 출범한 지 150일 좀 안 되는데 완전히 별도로 전국 각 검사실에서 저인망으로 싹쓸이게 해서 정적 죽이기, 혈안으로 광란에 칼춤을 췄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똘똘 말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15건에 입건이 됐으니까 아무데나 성남이든 경기도든 누구 하나 걸리면 무조건 이재명 피의자 해가지고 아무거나 압수수색해서 아무데나 다 모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본인이 현안팀으로 급파된 거고 차장, 지검장, 총장에게 보고했다, 그런 이야기 했죠. 수사 중간중간에 그런 이야기 했죠. 당연히 보고를 할 거죠. 자, 이원석 증인 들어가세요. 아까 보니까 수사 내용을 지극히 상세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통일전선부 김영철, 정찰총국 이호남에게 현금으로 800만 달러 갖다가 바치는데 군품 수수, 잠입 탈출, 각종 가중 처벌 특가법 대상이죠. 국가보안법은. 정일공 증인 나와보세요. 시간 끊어주시고. 자, 총장이 주가 조작하는 것도 눈 감아주고, 주가 조작해서 시세 차익 얻어서 조세 포탈하는 거 특가법 눈 감아주고, 그 다음에 증인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있었죠. 2021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 임무가 뭡니까? 외화 밀반출 차단, 그리고 돈 세탁 방지. 여기서 결국 돈하고 외화 밀반출은요, 미국 달러화예요. 그렇죠? 미국 달러화를 현찰로 800만 달러 갖다가 북한에 바치고, 엊그저께 나온 증거에 의하면 김성태 회장님 방북 최우선 추진, 듣도 보지도 못한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 스마트팜 500만 달러, 현찰로 간첩 총수 김영철, 대외 공작 전담 정찰총국 이호남에게 800만 달러 갖다 주는데 이원석 총장 다 알고 있었고, 금융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국가보안법 봐줍니까? 예? 그래가지고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13층에서 이화영이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하면은 쌍방울 주가 조작은 물론이고 800만 달러 현금 갖다 바치고, 지금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어요. 24년 그 전부터 쭉 테러 지원국에 돈 못 가게 하는 것이 FATF, FATF 전 국제 돈 세탁 방지 국제 연합의 가장 큰 목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FATF 잘 아시죠? 우리나라 회원국이죠. 그래서 해외 밀반출 돈 세탁 막아야 되는데 거기도 근무도 하셨고, 이건 인지사건은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대장동 샅샅이 잘하는 이원석 총장이 이걸 묵인하면 그거는 뭐예요? 국가보안법 불고지죄에다가 기본이 특수직무유기죄입니다. 들어가세요. 김경환 증인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나오세요. 김경환 검사. 예. 수원지검 1315시라고 김경환 검사님 방하고 좀 모양이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화면 한번 띄워줘 봐요. 수원지검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김경환 검사 방에 못 가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 이 비슷합니까? 제 방엔 영상 녹화실은 없습니다. 영상 녹화실은 없고, 보통 그러면 교도관이 저기 앉아 있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수원지검장 말이, 저 수원지검 1313이 소에 오면 대개 교도관 저기 앉아 있고, 그 가운데 넓은 데가 검사 조사실이고 바로 옆이 영상 녹화실이고 거기 검사실이 있다. 문은 저 정도 위치한다. 대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유동규 불러다가 협박하고 회유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죠? 오래 불러다가 조지고, 여러분들 전문 용어로 불러 조지고 불러뻥 시키고 들어가라 그러고, 구치감에서 올라오면 검사를 하나님 보듯이 하죠. 피고인들이. 그런데 10월 14일 6시간 반, 10월 15일 10시간 반, 10월 16일 6시간 면담,
그 결과는 각각 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11페이지의 면담 보고서만 작성하고 그게 수사예요? 교도관 없는 자리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많은 부분은 교도관이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따로 봤죠. 마이크 못 드립니다. 저 증인이 유동규 주로 수사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화영을 흔들어 대서 대우성과 쌍방울 주가 조작 800만 불 갖다 바친 국가보안법 교환했듯이 이 사람은 뭘 교환했죠, 유동규하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일회 사건 반부패 방지법 사건을 재판을 맡았는데 그 10월 14일 날 그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22년 10월 14일 날 방문했는데 2차 접견이었습니다. 2차 접견이었는데 거의 도착했을 때 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유동규 씨를 소환해 갔다고 해서 제가 차를 돌려가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유동규 접견 신청을 입회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한 그 밑에서 1층에서 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출입 등록을 해야 되는데 10분 이상을 대기시키고 이제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통 1, 2분 정도면 보통 출입 절차를 해주는데 담당 수사 그 출입 절차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특이한 케이스다. 어떻게 그 보통 1, 2분 수에 다 올려주는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10분 이상 계속 지체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과정을 물어보니까 검사가 이제 유동규 씨를 단 둘이서 조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뒤에 들려온 소식이 그 유동규 씨가 입회를 원치 않는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변호사가 찾아갔는데 유동규 씨가 서인계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서인계 들어갔고 연락조사까지 준비하는 단계인데 어떻게 변호사 갔는데 당사자가 입회를 원치 않는다 해가지고 이건 믿을 수 없는 사항이어서 제가 유동규 씨를 직접 한번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동규 씨 바꿔주더라고요. 유동규 씨가 그때 저한테 검사님하고 편하게 면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석방될 거라고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동규 씨를 처음 접견 간 게 10월 4일입니다. 그날 이제 선임 과정을 밟으려고 처음 이제 갔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과 10일이 지난 10월 14일 날 2차 접견 갔는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해 갔고 그때 유동규 씨와 전화상으로 제가 1, 2분 정도 통화했는데 굉장히 검사님이 하고 자기한테 편하게 면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석방되니까 그때 만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약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의뢰인인 유동규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사로서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김경환 검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